다 있는 요게 250만 년부터요. 자, 따라 대빙하 시대. 대빙하 시대라 그래요. 이걸. 전 지구 역사상. 요때 지금, 예, 요 포인트부터 대빙하 시대가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왜 지구상에 북극해 그쪽 다 얼어붙고 대빙하 시대가 왔는가를 이해하는 게 기후학의 핵심입니다. 신생대 기후학의. 예, 그걸 쭉 따라오셔야 돼요. 또 두 번째 다이어그램입니다. 두 번째 다이어그램. 두 번째 다이어그램은, 요것만 다시 떼내는 거예요. 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이오스 때까지. 저거의 그림은 너무 그림이 빡빡해서 그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저 다이어그램을 다 암기하면 두 번째 저 다이어그램에서 자, 빨리. 신생대만 딱 포착해가 신생대만 다시 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쪽은 온도축이 저는 10도인데 이쪽은 온도축이 12도에서 시작해요. 기준점 조금 다를 뿐이에요. 자, 12도. 네. 그 다음에 8도. 자, 그 다음에 4도. 그 다음에 0도. 대략 마이너스 4도. 요까지 따져주면 돼요. 자, 됐어요? 예. 네. 이쪽은 일단 놔두고. 자, 그래서 저걸, 요 기준축만 좀 다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예. 네. 온도차. 자, 저 곡선을 다시 그리면 어떻게 됐나 하면, 대략 8도쯤에서, 자, 팔레오스에 돌아가고 범퍼가 두 번 있고, 위로 올라가다가, 쭉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델타 펑션처럼 쫙 온도가는 거. 사건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와요. 쭉 내려오다가 다시 8도 부근에서 세 번 범퍼가 있어요. 요게 바로 히말라야 산맥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상당히 가속되는 겁니다. 히말라야 산맥.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예.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0도까지 떨어져요. 그 0도라는 게 지금 온도입니다. 지금 온도 비슷하게 된 거예요. 예. 이렇게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범퍼가 하나, 둘 있고, 다시 올라가요. 이렇게. 자, 됐어요? 올라갔다가 다시 살짝 떨어져요. 떨어지고, 그 다음에 범퍼가 쫙 있고, 네,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부터는 상당히 저쪽을 깔쭉깔쭉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생대 기후를 여기까지. 그래서, 네, 저 도표. 자, 빨리 합니다. 예, 됐어요. 자, 이쪽 축은 뭐냐면, 이쪽 축은 바로 산소 동위원소, 예, 탄산 칼슘, 유공수의 산소 동위원소.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요걸 4로 적으면 돼요, 일단. 그 암기하는 법. 요거 10이 있는 쪽을 같이 이렇게 하고, 요게 0%, 가운데가 2%, 그럼 다 나오죠, 축이. 요게 1%, 요게 3%. 그래서 이거 다시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퍼밀, 딱 퍼밀. 퍼센트가 아니고 퍼밀입니다. 그게 뭐냐, 1000분의 1, 딱 1000분의 1. 1000분의 1 따져야 돼요. 자, 1000분의 1. 왜 1000분의 1이 중요하냐 하면, 이거 퍼밀입니다. 1000분의 1인데, 이 단위를, 요렇게 퍼센트, 요걸 뭐라고 하냐면, 델타, 이거 빨간 거 적어뒀습니다. 델타 18O, 이렇게 적습니다. 산소 동위원소 18번에 대한 16분의 B입니다. B고, 요거 단위는 퍼밀입니다. 퍼센트가 아니고 퍼밀이에요. 네. 자, 이거 따라 퍼밀. 자, 퍼밀이란 말이 왜 중요하냐면 다시 여기로 돌아갈게요. 이쪽에 요겁니다. 요 정보입니다. 요거 적었어요. 진짜 많이 써야 돼요. 자, 그러면 대양하고 대륙이 있는데 비열이 4배 차이고 질량이 300배 차이가 전체 1000배 차이 난다 그랬죠. 그걸 다르게 하면요. 자, 간단히 바닷물을 100분의 1도, 0.01도 올리는 열량을 갖고 공기를 데꾸면 몇 도 올라가느냐 하면요. 10도 올라가요, 10도. 이거 엄청난 이야기예요.
바닷물의 온도가 1% 바뀌면 이쪽은 10도 올라가, 10도 올라가. 그 말은 뒤집으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구의 기후 변동을 바다가 거의 1000배 정도 안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머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육지가 지금 덥고 뭐 야단 나는 거는 바다에 인계체가 왔다 보시면 돼요.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그렇게 1도밖에 안 바뀌었고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던 거는 바다의 용량이 워낙 커갖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아주 베리에이션들을 거의 다 머금고 다 업션션 충격을 완화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딱 적어 놓았어요. 요걸 가져보면 돼. 이쪽에. 바닷물 0.01도. 이게 어느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해양책에. 0.01도 올리는 걸, 이게 바다입니다. 바닷물 0.1도 올리는 걸 그대로 공기를 데꾸면 몇 도 올라가느냐 하면 10도 올라가면 10도 올라가 버려요. 다 타 죽어버려요. 대기. 먼저 이런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 1000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주목해야 돼요. 지구 표면적의 70%가 바다예요. 자, 그럼 또 한 가지 이런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러면 지구에 있는 바다를 없애버리자. 지구에 있는 산을 모두 깎아갖고 바다 위에 있는 땅을 전부 다 깎아 바닷물을 메꾸면 바다가 다 메꿔질까요? 자, 그러면 뭐냐? 바다의 평균 수심을 알아야 되잖아요. 바다의 평균 수심. 네, 알지. 뭐, 물었다면 다 모르니까. 하나도 한 게 안 하니까. 알아. 대한민국 전체가. 자, 바다 평균 수심은 3,800m입니다. 바다 평균 수심이 3,800m예요. 이런 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바다의 평균 수심입니다. 그러면 육지의, 대륙의 평균 높이, 해수면 위에 있는 높이, 얼마겠어요? 예. 그게, 에베레스트는 8,000m죠. 평균이 800m밖에 안 됩니다. 찰랑찰랑.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바다 위에 육지가 요만큼 떠 있어요. 이게 나중에 또 20억 년 전에는 바다가 더 높아갖고 질퍽해요, 육지가. 무슨 말인지 아시세요? 그런 개념. 이게 육지가, 이게 바다인데, 바다 평균 수심이고, 800m가 뭐냐면, 해발 평균 고도입니다. 땅의 평균 고도. 그러면 저 게임 끝났죠? 위에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모든 대륙을 착 잘라갖고 바닷물 집어넣으면, 그래도 바다는 몇 메타? 3,000m 깊이. 이제 졌다 그래야 돼요, 사람들. 이걸 시뮬레이션을 계속 하고 나서 이걸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초 작업이 안 돼 있는 데다가 온갖 이야기가 하품이나 하고 졸기나 하고 그러지. 내가 알아. 이런 걸 아는 사람은 막 금방 떠오르는 거야. 딱, 그게 그렇구나. 그래서 빙하가 이게 대단한 거구나. 예. 다시 해서 누구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땅 다 끌어갖고 바다에 집어넣어도 바다는 끔찍도 안 한다고. 예. 바다는 그대로 3,000m예요. 우리나라가 그리 안 높아요. 우리나라가 600m 되나? 그쯤 될 거, 평균. 물론 티벳은 5,000m까지 돼 있지만은, 지구 전체 평균 하면 800m밖에 안 돼.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자,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빨리 찍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요 사건을 뭐냐면, 그 유명한 PETM이라 그래요. 자, 따라서 팔레오 에오세. 서말 맥시멈. 뭐냐면 팔레오에서 에오세로 트랜지션한 그 기간에 열적 충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말 맥시멈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거의 6도에서 한 10도 이상 갑자기 요 기간도 나오는데 수천 년쯤이요. 수천 년 내에 10도 이상 올라갔는데 그걸 다시 원상 돌아가는데 한 10만 년 걸렸다 그래요. 그 다 기록들이 나와요. 측정했는 것들이. 이건 전형적으로 메탄가스입니다. 이걸 메탄 하이드레이터. 이건 밝혀졌습니다. CH4. 이게 해저 메탄입니다. 해저 지층에 매몰되어 있던 메탄이, 그게 이제 얼음 결정 속에 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게 밑에 마그마 작용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CH4. 네, 됐죠? 자, 요게 하나 없어요. 요때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히말라야 산맥이 융기가 시작합니다. 히말라야 융기가 시작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건 빨간 거 적습니다. 가장 하이라이트 요겁니다, 오늘. 요 시점. 요 시점이 바로 온도가 갑자기 지구 온도가 엄청 떨어지잖아요. 요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타스만 해협이 오픈되는 거예요. 타스만. 그 다음에 중간에 요 있는 현상이 드레이크 해협이 오픈되는 거예요. 드레이크, 시웨이, 해협입니다. 나중에 다 그려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해양학자들하고 지질학자들이 요 포인트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요걸 뭐라 그러냐 하면, OI1이에요. 올리고 아이소토포, 올리고세의 동위원소 현상 원이라고 해요. 아이소토포, 동위원소. 자, 우리가 중1, 8때 동위원소 이야기했죠? 동위원소 갖고 측정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있는 현상을 뭐라 그러냐 하면, 마이오스 때 동위원소 현상 원이라고 그래요. MI1, OI1 이렇습니다. 요게 마이오스 때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현상들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때 온도가 떨어져갖고, 요전부터, 여기서도 온도가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면서부터, 이쯤에서부터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 하면, 여기서부터 드디어 남극의 대륙 빙하가 형성됩니다. 요 도표, 굉장히 논문에 나온 그 도표 그대로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기서부터 남극 대륙에, 남극이 얼마가 되면 한반도 69배나 됩니다. 남극이 엄청 큰 대륙이요. 한반도 69배 되는 그 대륙의 빙하가 지금 3km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 빙하가 시작이 언제냐면, 자, 따로 올리고세. 예. 요 올리고세, 요게 올리고세입니다. 올리고세 때 하고 요 고전부터 시작하는데, 요 때는 일부 덮이고, 요렇게 해줘야 돼요. 요서부터는, 무슨 얘기냐면, 요서부터는 깡깡 얼어붙는 거예요. 요는 녹았다 하고 반복을 하는 거예요. 요서 요렇게 피금을 쳐줘야 돼요. 요서부터는 완벽한 빙하예요. 그 다음 요서 일부 녹아요. 녹다가, 그 다음 뭐냐면, 이제 감 잡았죠? 요소까지 녹다가, 여기서부터 깡 얼어붙어는 거예요. 대략 요 떨어지잖아요. 요 떨어지는 지점부터. 요렇게 그려줘야 돼요. 논문에 고려 나옵니다. 요게 남극 빙하입니다. 남극. 그 다음에, 자, 요서부터 보세요. 요서부터 급격히 떨어지잖아요. 예. 요게 뭐냐, 마이오스 이후부터, 구체적으로 250만 년 전부터 지구가 급격하게 쿨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자, 그럼 요거 두 개, 남극하고 요게 그린랜드. 네. 실제로 요 때가 언제냐 하면 요거 전부 다 있을 때입니다. 네. 요게 250만 년입니다. 요 포인트가. 그래서 이거 적어줄게요. 그래서 여기 사실 요 그림에서 조금 여기 안 맞는데, 좀 더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연도를 다 기억해야만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쯤부터 들었고, 요거에 좀 구체적으로 그려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뒤에 위해서. 요게 언제냐 하면, 요게 250만 년 전입니다. 요 포인트가. 그럼 요거 딱 하면 남극하고 북극해, 그린랜드, 노렌타이드 다 있는 요게 250만 년부터요. 자, 따라서 대빙하 시대. 대빙하 시대라 그래요. 이걸. 전 지구 역사상. 요때 지금, 요 포인트부터 대빙하 시대가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왜 지구상에 북극해 그쪽 다 얼어붙고 대빙하 시대가 왔는가를 이해하는 게 기후학의 핵심입니다. 신생들 기후학의. 그걸 쭉 따라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뭐라 그러냐 하면, 요게 미드 마이오세 서말 맥시멈, 서말 옵티마이저 그래요. 자, MMCO. 예, 기후학자 MMCO라 불러요. 그 다음에 요걸 요 포인트를 뭐냐면, 로 올리고세 웜이라 그래요. 요게 조금 더 가장돼 그리면 조금 이렇게 올라와요. 온도가 높아져, 살짝. 요 현상들이 다 링크가 돼 있어요. 자, 됐어요. 자, 마무리하면서, 자, 이걸 이해하는 과정은 여기다가 지금 연도를 쫙, 자, 이쪽에, 연도를, 자, 이쪽에 어디냐면, 3, 4, 자, 빨리 적으세요. 이렇게 요약해 놓으세요. 3, 4, 3, 2, 그 다음에 2, 6, 2, 4, 2, 4, 1, 7, 1, 7, 15, 15, 10,
139, 105, 그 다음에 7, 6, 54, 그 다음에 275, 250. 긴 스토리입니다. 예. 이제 이 연도가 뭘 함축하는지 다 아셔야 돼요. 자, 따라 숫자 민감해지자. 숫자 민감하지 않고는 이거 기후학은 할 수 없어요. 예. 예. 갑자기 뭐 억년 단위 했다가 만년 단위 왔다가 100만 년 단위 왔다가 그 다음에 그 연도 트랜지션 하는 연도 그 기간 이게 머릿속에 쫙 해서 돌아가야 이 전체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일어난 게 뭐냐면 요 사건이 요 뒤에 사건을 적어드리겠습니다. 3,400만 년에서 3,200만 년 일어난 이게 바로 타스만 씨 웨이 오픈이에요. 이게 그냥 타스만을 적었어요. 타스만 씨 오픈입니다. 씨 웨이 오픈인데, 예, 요거에서 가장 결정적인 게 이게 이제 이건 다 논문에 나온 이야기요. 3,400만 년 전에 이 타스만시 오후에 이제 설명드릴 겁니다. 지도를 그려야 돼요. 이쪽 지도를 빨리 그리고 이걸 설명해야 돼요. 그래 끼 맞추는 걸 의미를 알아요. 지도를 그때 당시 이제 따라 바다, 해류를 알아야 돼. 해류, 예, 해류를. 예. 해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쪽에 요 지도를 그려놔야 이야기 돼요. 자 빨리 해봅시다. 세계 지도 못 그리면 기후학이고 뭐 지질학이고 뭐 다 못해요. 조금 가장됐네. 남미 대륙. 자, 여기 남미 대륙이라 하면 자, 북미 대륙은 어떻게 됐냐면 자, 이쪽에 자, 여기에 허드슨만입니다. 허드슨만이 가장 결정적이요. 허드슨만 있고 북미 동부 쪽 자, 플로리다 멕시코만 이렇게 그려야 돼요. 자, 북미 대륙. 예. 자, 크기 비도 감 잡아야 돼요. 그 다음 아프리카 그려줘야 돼요. 아프리카가 조금 위에 갑니다. 아프리카 상당히 커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져나오고 사우디를 자, 홍해 있고 자, 페르시아만 요까지만 일단 처리해 주세요. 위치가 좀 그런데. 예. 정확히 그리면 다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벗어나요. 그 다음에 이쪽 위치가 조금 이렇게 안배가 됐네.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돼요. 아프리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가갖고 이쪽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래서 자, 대략 아프리카 이렇게 탑시다. 약식으로 그리면. 예. 자, 그 다음에 유럽은 이걸 너무 복잡하게 유럽은 그릴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그린랜드가 돼. 자, 그린랜드. 기후학에서는 그린랜드가 결정적입니다. 한반도 11배요. 네, 한반도 10배가 넘습니다. 그린랜드가. 그린랜드 위치를 잘 봐야 돼요. 그린랜드 위치가 허드슨만 이까지 내려옵니다. 그린랜드에서 기후학이 지금 빙하 이쪽이 핵심으로 시작돼. 그린랜드가 이렇게 있답시다. 아이슬란드가 이쯤 있습니다. 아이슬란드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쪽에 뭐 이쪽에 있고. 자, 그러면 자, 가장 중요한 게 남극을 그려야 돼. 남극을 그리는데 남극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게 따로 웨덜시. 요게 웨덜시입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남극 이렇게 내려와 갖고 요 솔트 요게 로스시입니다. 네, 대략 남극. 네, 됐죠. 요거보다 좀 큽니다. 내가 뭐 그림을 위해서 조금 줄였어요. 비율 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요 그림 못 그리면 거의 기후학 해양을 못 해요. 기본적으로. 이 그림 언제든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요렇게 되면 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게 완전히 이제 링크 됩니다, 이거하고. 그래서, 이제 요 그림 그려놔 놓고
자, 지금 호주가 어디에 있냐면, 호주는 지금 이제 이게 남극이니까 지구본 붙으면 맨 밑에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반대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호주가 이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이 밑에 있게, 이게 극점이니까 이 밑에 있으면 이걸 마르면 이쪽으로 가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입체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호주가 여기 있어요, 요거. 요거 참 어렵습니다. 호주가 호주를 그리면 대략 요렇게 그려요. 요렇게 있어요. 파푸아 누구기나가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이게 이제 지도를 이렇게 바꿔야 돼요. 요게 끝점이요. 요게 북극, 요렇게 돼 있고, 이게 저 뒤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태평양 중간쯤 와 있잖아. 이 호주가 위도로 치면 한반도하고 같은 위도에 있어요. 그거 알죠? 시차가 그 1시간밖에 안 나요. 그게 지금 머릿속에 그려야 돼요. 자, 따라서 타스만. 이게 타스만 바다예요. 예. 그 다음, 자, 드레이크. 요게 남미 끝하고, 요게 뭐냐면, 남극에 있는 남극 반도요. 예. 안타르틱 페넨슐라에서 남극 반도요. 요 사이가 한 1000km 넘는데, 작년도 제가 요 끝에 갔다 왔어요. 이런 건 자랑해야지. 그러니까, 요 갔다 왔기 때문에 내가, 남극에 가는 기지가 있어요, 요거서 남극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했었죠? 옛날에 요렇게 됐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요게 뭐냐면, 그 유명한 드레이크 해협이 요거 탁 끊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점점. 여기 이제 그 해양판이 있어요. 스코트판이라는 해양판이 있어요. 그쪽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는 조금 책자마다 조금 다르게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됐냐 하면, 요거 파푸아뉴기니가 제가 지어버리고 너무 복잡하니까. 더 중요한 거는, 자, 뉴질랜드가 어디 있냐 하면, 뉴질랜드 대략 그리면 요렇게 있어요. 자, 남섬, 북섬, 우리 가봤잖아? 뉴질랜드 이렇게 있으면, 요게 타스만이에요, 요게, 사실은. 예. 밑에다가? 하여튼 뭐, 예. 너무 따지지 말고. 좋아요. 자, 빨리 해줄게요. 밑에. 이쪽이 갑시다. 예. 이쪽이 뉴질랜드가 일단 이쪽이 탑시다. 요게 타스만이에요. 그럼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 하면, 자, 빨리 하겠습니다. 해류가 생겼는데, 지금 찬물 바다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해류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여기 남극이, 이쪽이 트인 거예요. 이쪽이 트여갖고, 먼저, 이쪽에 해류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따라 주곡류. 신생대 기후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거만 돌아가는 바닷물의 흐름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 요거만 딱 들어가는, 당연히 그렇죠. 색깔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요거 구별해야 돼요. 자, 빨간 걸로 하면 너무 벌게져갖고, 어쨌든 이거는 지금 남극 중국연이 찬바다예요. 이게 찼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데, 이 찬바다가 잘 따라오셔야 돼요. 바닷물 도는 방향이 어떠냐 하면 지구 자전 때문에 도는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방향으로 돌아요. 요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네, 화살표로. 요 방향으로 돈다는 거. 바닷물. 이렇게 돌아요. 뺑 돌아요. 돌면, 그 다음에 돌다가 계속, 왜 차가워지는지 알죠? 입사강이 적잖아요? 입사강이 적으니까 이 바다가 쿨돼요. 쿨되면 이 바닷물이 수직으로 내려가요. 수직으로 거의 3,000m 내려가요. 바닥을 쳐요. 바닥을 치면, 자, 요 바닥으로 생기는 요게 한류잖아요? 이 바닷물이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이쪽이 태평양입니다. 태평양 쪽으로 찬바다가 흘러 들어가요. 태평양 흘러 들어가다가, 자, 이게 점점 위도가 높아지잖아요. 적도 부근을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표청수 위로 올라와요. 올라오면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야가, 이름 잘 알게 돼요. 바로 이렇게 통과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서, 이렇게, 요 방향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요렇게 통과해요. 그 다음에, 요게 계속 이쪽에 지금 이게 싱크 해갖고, 요걸 지금, 요게 핵심인데, 요게 저청수로 내가 일부러 빨간 걸 적고, 온도 다르면 안 된다. 요게 심청수로 요렇게 돌아가요. 이걸
해양학자들이 부르는 이름이 이 바닷물을 뭐냐 하면 안타틱 AABW라고 해요. 자, 안타틱. 바텀워터. 네, 이 바텀워터 중요한 게 이 물량이 얼마냐 하면요. 10 스테버그라 그래요. 10 스테버그. 요게 뭐냐면 요 숫자를 기억해야 돼요. 여기 지금 돌아가는 이 물량이 얼마냐 하면요. 아마존 강의 1000배요. 섬찟하죠? 이 표청수 돌아가는 게 이게 아마존의 1000배, 아마존의 1000배. 그리고 지금 여 밑에 있는 이게 스더베리, SV라 적었어요. SV. 요거는 요 단위를 아셔야 돼요. 요 원 스테버리가 뭐냐 하면 사람 이름인데 물이 흘러가는데 물의 양을 따져주는 단위인데 사방 100km요. 사방 100km의 물기둥이요. 사방 100m, 100km 아니고 100m. 그럼 무슨 말이죠? 10의 6성 큐빅미터. 그러니까 100만 톤이죠. 정확히 무게를. 100만 톤인데 중요한 단위요. 초당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항. 자, 그럼 스더베리라는 걸 여러분들 감이 안 잡히면 0.1 스더베리 정도면 지구 온도가 해양 온도 갑자기 200년 만에 5도 바뀌어요. 네, 그걸 마나베 그룹이 시뮬레이션 했어요. 적어 놓았어요. 이쪽에 마나베 시뮬레이션을 하면 뒤에 적어줄게. 자, 이거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고 자, 또 한 가지 갈래는 찬바닷물이 여기서 빨간 것이 나옵니다. 요렇게 지금 요것도 빨간 것도 어떻게 도느냐 방향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거 어렵습니다. 요렇게 돌아요. 네. 요렇게 이 찬바다가 돌다가 요쪽에서 빠져나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요렇게 가요. 요렇게 북상을 하는데 요가 바로 뭐냐면 요게 뭐죠? 그렇죠. 마다가스카르를 통과해요, 야들이. 이게 다큐멘트 다 나옵니다. 요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면 이제 이쪽 인도양이죠. 인도양에 가서는 표층수가 뜨거운 바다가 돼요. 뜨거운 바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서 야하고 만나요. 아시겠어요? 이 방향 놓치면 다 모릅니다. 요렇게 와요. 그래서 요렇게 와갖고 야들 둘이가 결합을 해요. 결합하는데 야는 또 어떻게 되냐면 일부 요렇게 해서 요로 들어가요. 이해하셨나요? 표층수로. 네. 그리고 야들 둘이가 결합을 해갖고 결혼을 한 야들이 어디로 가느냐? 자, 보세요. 이게 바로 걸프 해류가 돼요. 그 다음에 요 한 가지가 여기서부터 서브트로픽으로 가요. 가서 야들 둘이가 이쪽에서 만나요. 자, 요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거 완전 해양의학의 핵심입니다. 요렇게 온 두 갈래로 갔다가 여기서 다시 만나갖고 북상을 해요. 북상을 하는데, 자, 어디로 가느냐면, 이게 본대는 여기로 가요. 요 격까지가 여기로 가요. 뭐냐면, 80대 20으로. 예. 네. 됐죠? 이제 표층수가 이렇게 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야들이 이어가면, 자, 이게 뭐냐면, 콜드하고 솔티한. 자, 이거 핵심입니다. 아주 염도가 높은 바닷물이 돼요. 염도. 자,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바닷물 1리터에 35g의 소금이 있습니다. 엄청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바닷물 1리터에 35g의 소금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자, 소금이 많아질수록 바닷물의 밀도가 높아져요. 무거워져요, 간단히. 그 다음에 차가워지면 밀도가 높아져요. 무거워져요. 근데 이 소금에 의해서 무거워지는 거하고 온도가 낮아서 무거워지는 그 정도가 10배 차이 나요. 소금이 더 강해요. 10배 더 강해요. 그거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자, 왜 소금물이 짠 소금물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적도가 이쯤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바닷물이 표청수잖아요. 이게 표청수 따라서 이 표청수요. 이 표청수가 적도로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죠. 정발하잖아요. 정발하면 짠물이 되잖아. 그래서 대서양이 태평양보다 훨씬 짜요. 아시겠어요? 네. 짠물이 되면 이 짠물은 무거워져요. 근데 계속 올라가잖아. 일로 또 여기서 뭐 뜨겁고 굉장히 뜨겁고 짠물이 돼요. 적어줄게요. 이걸 전부 다 이해하셔야 돼요. 요 바닷물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적도를 지나갈 때는 온도는 올라가고 염도도 올라가요. 됐죠? 이렇게 적겠어요. 올라가다가 자, 영국이 어디 있어요? 영국. 자, 영국을 그리면 영국은 요쯤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이제 감 잡힐게요. 영국의 위도가 얼마냐면 50도입니다. 위도 50도. 웬만한 알래스카 위치입니다. 아시겠어요? 영국이 그래도 평균 온도가 10도 따뜻하고 살만해요. 그럼 자, 이 바닷물이 일로 지나가다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영국 앞바다를 지나가다가 요 위도가 높으니까 공기가 차잖아요. 그럼 뜨거운 바다가 공기 찬 데로 지나가면 뭐죠? 따라 한정탁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런던 포거. 예. 상표 이름이 아닙니다. 런던 포거가 돼요. 안개가 쫙 끼는 거예요. 그래서 런던에, 영국이 그래 안개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 이쪽 위도가 높잖아요. 이쪽에 위도 50도쯤 지나가면 이 표층수가 급격히 쿨다운 되죠. 그 다음 짠물은 그대로 짭니다. 짜고 찬물이 됐다. 이까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무지하게 무거운 물이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수직 하강을 해요. 3,000m. 여기서 하강을 해요. 3,000m. 하강은 이 물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감 잡았죠? 만나요. 다시. 자, 이거 잘 따라오세요. 이거 색깔 이래. 이걸 만나는 게 아니고 빨간 걸 만나요. 이해하셨나요? 이거 저청수요. 요 색깔 내기 좀 잘 보세요. 요렇게 만나. 이건 표청수. 저거든. 요거는 표청수예요. 표청수. 요것도 표청수요. 색깔 그려는데 요거 저청수요. 그래서 이 물을 부른 내려가는 이걸 부른 이름이 있어요. 이 물 이름이 바로 뭐냐면 노스 아틀란틱 딥 워터. 자, 이거 스트로베리가 얼마인 줄 알아요? 야가 한 끗발, 한 수 더 높아요. 15스테벨이에요. 이거보다, 예. 이거는 10 스테벨이에요. 스테벨이. 예. 이게 15 스테벨이에요. 가장 강한 물이요. 그래서 신생대, 이게 언제 생겼나, 이 흐름이 언제 생겼냐면, 따라서 올리고세. 바로 이 생기는 현상이 이거. 아시겠어요? 그걸 그리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야. 드디어, 따라 해류순환. 이걸 전체 밝혀낸 사람 이름이 따라서 브레거라는 사람이에요. 브레거.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난지 몰라도 언제 돌아가신지는 알아요. 언제 돌아가셨나 하면 적어줄게요. 잘 적어보세요. 예. 제가 왜 이 날짜를 아느냐. 며칠 전에 KTX를 타고 서울 강연에서 가는데 KTX에 요 모니터 있잖아요. 그 자막에 나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마 그 자막 보고 대한민국 사람 아무도 몰랐을 거야. 해양 갈 사람 내놓고는. 내가 또 억한 거야. 와, 세상에 브레거 사망 기사가 여러분 타고 다니는 KTX 그냥 모니터에 방송에 밑에 자막으로 나올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해양 순환 사이클을 다 밝혀낸 사람이야. 브레거가. 예. 얼마나 섬찟했겠어 내가. 계속 지금 다음 주에 이거 하려고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데 브레거 사망 기사가 다 해양학자 브레거 사망하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걸 다 밝혀낸 거예요. 예. 참 대단한 이야기예요. 이 브레거 이걸 뭐라 하냐면 따라 컨베이어 벨트. 이걸 해양 컨베이어 벨트라 그래요. 예. 이걸 학술적 이름은 뭐라 그러냐면 할라닉 서큘레이션을 그래요. 적어줄게요. THERMO 할라인 서큘레이션. 예. 이걸 우리나라 말로 열염순환이라 그래요. 해류의 열과 소금, 열염순환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후학에서는 태평양이 메인이 아닙니다. 대서양입니다. 예. 그래서 대서양, 세계사도 대서양 중심이고, 그래요. 지금 이제 태평양으로 온 거 50년도 안 됐어요. 거의 역사의 거의 80%는, 예, 이쪽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이 기후학에서는 결정적으로 어디냐면 대서양 이 꼭대기를 알아야 돼요. 이쪽. 바로 요 바다를 부른 이름이, 요 바다를 부른 이름이 바로 라브라도 씨입니다. 요 들어가는 요 바다. 라브라도 씨. 요거에 20% 싱킹하고 요 80% 싱킹해요. 요 그린랜드 앞바다요. 예. 우리 박자사 회원 중에 한 명이 대전에 있는 그 의사 선생님은 노르웨이인가 저쪽에 가갖고 해외 탐사 좋아하시는 분들 가갖고 그거 가면 관광 상품으로 돼 있대요. 요 물 기둥이
빠져가는 그걸 볼 수 있대요. 배 타고 가면 본대요. 근데 그쪽에 가서 이야기 들었더니 지금 막 숫자가 막 줄어들고 있대요. 기후변화 그만큼 급격하다고, 우리 이제 그거 한 가야 돼요. 예, 가서 이거 강의 듣고, 요 구멍, 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 가면 그 앞에 물기둥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대요. 그거. 저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이 수직으로 이게 3,000m 대서양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걸 처음에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이게 바로 미소냉전의 결과입니다. 바로 1950년대부터 그러니까 그 우주공간에서 핵실험 막 했잖아요. 그러면 방사선 낙진이 떨어지잖아요. 방사선 낙진 떨어지는 걸 가이거 개수기 같은 거 트레이스 했어요. 추적했더니 참 깜짝 놀랐더니 그때 상상을 못 했는데 이 지표면에도 있는데 저 바다 밑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방사선 소리가. 알고 봤더니 낙진이 대서양 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해양학자들이. 저 밑에까지, 그전에는 이 해류 순환이 저 3,000, 4,000m까지는 안 내려간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저 밑에 3,000m 밑에서 방사선 그게 디텍트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이렇게 빨리 내려간 거는 해류 순환이라는 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추적했더니 이 전체가 다 밝혀졌습니다. 다 밝혀졌는데 이제 이해했죠. 요거하고 지금 요거 결합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바다가 거의 1000배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기후학은 이 해류 순환을 했대요. 이 태평양 인도양 곁다리요, 사실은. 이게 메인이에요, 이게. 여기서 두 개 싱크했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5억 년 동안 이게 없었느냐? 없었어요. 신생대 왔어. 바로 요때 지금 생겼던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네. 그러면 이 놀라운 사건 이해하려면 뭐 되냐면 이거 다시 다 이해해야 돼요. 자, 남극에 대륙이 있어야 돼요. 예, 남극에 남극에 대륙이 있는데, 여기도 대륙이 있었잖아요? 남극점에. 있었는데, 이건 대륙 덩어리가 컸잖아. 근데, 여기는 대륙이 다 엉겨붙어 있었잖아. 따로 곤도와나. 근데 여기서는 분리되어 있잖아요. 남극점에 대륙이, 남극점이 어딘 줄 알아요? 가장 입사강이 거의 없는 남극점이 어디냐면, 요겁니다. 예, 지축이 요로 지나가요. 남극. 자, 북극점이 어디냐면, 북극점 그려줄게요. 기가 막힌다. 북극점이 나중에 그 지도 하나 더 그려야 돼요. 북극점이 요거 있어요, 요거. 요 바다에 있어요. 북극점은 바다에 있어요. 남극점은 남극 대륙 한가운데 있어요. 요렇게 해갖고 지축이 지나가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본을 봐야 돼요. 지구본 두 꼭지점이니까 입사강이 그 제로로 들어오잖아, 각도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요거 대륙이 있으면 빙하가 생겨요. 근데 곤도와나는 컸잖아요. 곤도와나 전체가 빙하가 안 덮이는 거예요. 요거는 깡그리 덮여버린 거예요. 근데 자, 재밌는 거는 북극에는 대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북극에는 빙하가 나중에 와요. 언제 와요? 여기서부터 남극은 여기서인데 빙하가 여기서밖에 안 오잖아요. 극단적으로 가요,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극점에 대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한번 해보죠. 바다에서 얼음이 올라오면 몇 도가 돼요, 혹시? 또 이것도 모르지. 바다에 얼음이 올라오면, 영하 2도 이상 떨어져야 돼요. 바닷물이. 그래서 바닷물은 웬만해야 영하 2도 이상 안 떨어져요. 그래서 바다에 얼음 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현상이에요. 그래도 옵니다. 오는데 이쪽에 바다에 남극에서 얼음이 얼면, 섬이 없다면, 대륙이 없다면, 바다에 얼음이 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 차이가 해갖고 바람에 의해서 해풍에서 밀려가요. 그러면 가장 추운 쪽에 얼음이 생겨갖고 다른 움직였다면 더 온도가 높은 데잖아요. 여기 가장 온도가 낮으니까 얼음이 녹아버려요. 그래서 대륙 빙하가 커질 수가 없어요. 해양 빙하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대륙 빙하가 지구 규모로 생기려면 그쪽에 대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대륙이 있는데 여기 대륙이 없잖아요. 없는데 가까운 대륙이 뭐죠? 그린랜드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대륙처럼 해갖고 덮여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그린랜드 그만큼 중요해진 거예요. 예. 네. 됐죠? 예. 네. 자, 요거 이해하면 그 다음 이것 하면 쭉 됩니다. 자, 잠깐 쉬다 가겠습니다. 전심. 잠시 다음에 전심 갑니다. 그래요.